안녕하세요. 비욘디 정다영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시력 교정술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라식 그리고 라섹 외에 새로운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릴렉스 스마일이라는 기술인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눈의 미소안과 구영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도 시력 교정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릴렉스 스마일 굉장히 생소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릴렉스 스마일은 영어 철자를 앞에 철자 하나씩 따서 만든 약어로 만든 글자인데요. 릴렉스는 Refractive Lenticle Extraction, 그리고 스마일은 Small Incision Lenticle Extraction이라는 용어입니다. 어렵네요. 네. 예, 그래서 릴렉스 스마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제 되게 많이 부르는 용어로는 좀 쉽게 스마일 라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일 라식. 그럼 저희도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일 라식이라고 좀 명명을 해서 불러도 괜찮은가요? 예, 릴렉스 스마일이나 스마일 라식이나 동일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은 스마일 라식이라고 편의상 부르도록 할 텐데요. 뒤에 라식이 붙는 걸 보면 라식 수술에 더 가까운 시술법인가 봐요. 그 라식 수술을 좀 더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라식 수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수술을 이미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도 라식은 이미 소개된 지가 오래되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전문가 못지않게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이나 또 여러 정보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들 계십니다. 근데 이제 스마일이라고 하는 거는 좀 특수 레이저를 써서 100마이크론 정도에서부터 또 150마이크론 정도까지를 그러니까 50마이크론 정도 두께가 되는 제거되는 양만큼을 레이저가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도려내면 그거를 꺼내야 되니까 그 도려낸 걸 렌티큘이라고 부르고요. 그거 렌티큘 모양의 조금 옆을 한 3mm 또는 4 정도를 절개를 해서 그 절개 창을 통하여 꺼내는 방식입니다. 이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슬라이드를 직접 준비를 하셨다고요? 아무래도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그 각막 절편을 이제 노란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노란색만큼을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죠. 이 지금 바깥쪽에 있는 노란색 쭉 돌아가 있는 선이 기존의 라식 수술을 할 때 생기는 절개 라인입니다. 라인이죠. 라인이고 각막의 아주 그 바깥쪽으로 거의 각막 전체에 걸쳐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뚜껑을 열어야 하니까 최소한의 부분만 남겨놓고 각막 거의 전체를 절개를 해서 남아있는 부분, 이제 노란 선 말고 약간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경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완전히 다 돌아가면은 뚜껑이 벗겨지고 소실될 수가 있으니까 약간 붙여놓은 다음에 뚜껑을 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연 다음에 필요한 만큼을 이제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근시 난시만큼을 위에서 레이저 조사가 되고 교정을 하는 거죠. 릴렉스 스마일이라고 하는 거는 파란 선으로 보여지는 건데 지금 안쪽에 있는 파란 선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릴렉스 스마일에서 절개되는 부위가 지금 파란 선에 나와 있죠. 스마일 라식을 할 때는 그 파란 선이 절개 창이 들어가는 부위고요. 그 파랗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그 안쪽으로 제거가 어차피 되는데 그만큼을 3mm 정도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점을 옆에 제가 써놨는데요. 절개를 최소화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각막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눈은 굉장히 예민하죠. 먼지가 들어가거나 닦거나 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그 신경 분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죠. 많이 아프고 눈물 나고 불편한데 그 절개가 조금 들어가니까 그만큼 신경이 손상이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각막신경 손상이 적어지게 되면은
그 이제 장점은 각막신경 손상이 많이 되었을 때는 그 눈물량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건조증이 올 그쵸.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예, 네. 예. 그런데 신경 손상이 적으니까 그 5번째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 라식이나 라섹, 뭐 스마일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건조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인공 눈물을 계속 투약을 해줘야 되죠. 네. 예. 안 생길 수는 없는데 네. 기왕이면 절개창을 조금 해서 손상을 줄여서 건조증을 좀 덜 생기게 하고 네. 또 기왕 생긴 건조증이 좀 빨리 회복이 되는, 그래서 불편감을 감소하는 식으로 장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스마일, 릴렉스 스마일 라식은 라식 수술, 스마일 라식이라고 붙은 것처럼 네. 그 안쪽에 있는 렌티큘을 꺼내는 방식, 라식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네. 예, 수술 이후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빨리빨리 회복이 됩니다. 회복 기간도 빠르고 예. 또 원추각막을 네, 예방한다. 원추각막이 생길 확률이 아무래도 플랩을 열어서 붙여서 그것이 붙는 강도는 약해지기 때문에 네. 아예 조금만 절개하는 것이 전체적인 각막 두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원추각막을 줄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도수가 높은 분들에 있어서는 재발 확률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표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딱 한눈에 보기 좋게 지금 시력 교정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라식, 라섹 그리고 렌즈 삽입술까지. 예, 이거는 네. 이제 참고로 그렇죠. 예, 좀 개념이 다른 수술인데 라식, 라섹 안 되는 분들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와 그리고 스마일 라식을 좀 비교를 하는 도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스마일만 제가 간단하게 뭐 읽어드리면 네. 사용하는 레이저가 보통 라식의 경우에는 플랩을 만드는 레이저가 따로 있고 또 깎아내는 깎아낸 레이저 네. 이제 2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예, 에 비해서 또 라섹은 이제 플랩을 만들지 않으니까 근신 안심만 교정하는 레이저, 엑시머 레이저죠, 대개 그거를 네. 사용을 하게 되고, 스마일의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종류로 각막 플랩을 만드는 레이저인 femtosecond 레이저 중에서 현재로는 그 중에서 이제 비주맥스라고 하는 레이저만 네. 스마일이 가능합니다. 그 비주맥스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교정한다. 네. 이것이 이제 수술 방법이고. 네. 또 장점으로 회복 속도가 시력 회복이 이제 빠르다. 예, 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섹은 네. 조금 느린 편이고요. 네. 그리고 아프지 않다는 거고요. 오. 그리고 라식에 비해서는 각막이 얇은 경우에도 좀 더 유리하다. 오. 예, 그건 뭐 라섹도 마찬가지지만 네. 예, 라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외상에 대해서 안전성이 좋다, 안전성이 높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통증이 적고 빨리빨리 일상생활에 회복될 수 있고, 예, 그리고 뭐 혼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만 봐도 지금까지 나와 있던 잘 알고 있던 시력 교정술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어 있고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일상생활도 바로 다음 날부터 가능하고 네, 그렇죠. 통증도 많이 예, 없다는 예, 거죠. 없죠. 이 시력 교정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2가지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 예. 또 그리고 일상생활 휴가를 길게 못 내시는 분, 뭐 방학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하는데, 그럴 때 좀 적절하게 뭐 금요일 날 받아서 월요일에 뭐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고 괜찮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일상생활 회복은 라식 수술도 일단 빠릅니다. 네, 그죠? 그렇죠. 라섹은 느리고요. 네. 스마일도 라식처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고, 네. 통증 부분은 라섹은 기본적으로 좀 뭐 요즘은 그렇죠. 많이 아프지 않지만 아프다고 조금 알려져 아플 있죠. 수 있죠. 네. 예, 각막 상피세포를 없애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라섹은 뭐 좀 당연히 아플 건데, 라식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절개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라식보다도 예, 덜 아픈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네. 똑같은 분이 수술을 한쪽은 라식을 하고 한쪽은 스마일을 한다. 그러면은 절개가 적게 된 스마일이 덜 아플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그 시력 교정술을 받고 바로 나오면은 그 원하는 시력까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첫날은 뭐
당장 잘 보이지는 않고요. 네. 대개는 수술 다음 날부터 대개 시력이 잘 나오고 네. 때에 따라서는 또 뭐 한 2, 3일 후나 한 네. 일주일이나 네.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예. 목표 시력까지 가는데 그렇게 긴 대개는 시간이 하루 걸리지? 이틀 정도, 대개는 하루 이틀 정도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네. 아주 뭐 잘 나오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술, 치료하는 방법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레이저 장비고요. 네. 이제 환자가 누워 있기만 하면 누워있죠.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특수한 렌즈가 눈에 고정이 되고 그리고 그 렌티큐를 만듭니다. 일단은 아래쪽 먼저 만들게 되고요. 아래쪽을 쭉 레이저를 하게 되고 그다음 위쪽을 레이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거할 곳을 그렇죠. 만들고 있는 거죠? 레이저를 하게 되고 네. 마지막으로 약간의 절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절개를 한 부분이 한 3, 4mm, 4mm. 보통 한 3mm 정도에서 주로 절개를 하는데 네. 절개를 하게 되면 아까 아래 위로 두께만큼 제거하면 끝나는 거죠. 수술은 끝났습니다. 굉장히 짧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간 걸리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수술하는 장면이고요. 네. 자, 똑같이 레이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부터 조사가 되고요. 네.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위쪽. 도수마다 이제 두꺼워지거나 얇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환자의 개인 차이가 조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를 만들고 옆에 절개를 지금 절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실은 이제 조금 열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다 절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가 그 기술적으로 좀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쪽 부분부터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을 잘 깨끗하게, 아무래도 레이저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나요? 뭐 쉽게 수술 잘하는 의사가 하면 쉽게 뗄 수가 있고, 지금 아래쪽을 요 다음에는 아래쪽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뭐 5, 60 마이크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얇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아래쪽 위쪽 면을 제대로 분리를 했나요? 구분을 해서 이제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포셉을 넣어서 한 번 더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꺼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이 끝나는 거죠. 끝이라고요? 네, 끝입니다. 그리고 뭐 약간 이렇게 조금 씻어내고요.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은 실제로 뭐 한쪽 눈당 5분이 채 안 걸리죠. 완전히 레이저 조사까지 다 하면. 지금 굉장히 짧아요. 지금 뭐 그 전에 드레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작업, 마취를 한다거나 그런 건 따로 해야겠고. 그런 걸 하더라도 지금 30분이 채 안 걸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뭐 1시간 안에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와, 굉장히 빠르네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라식 수술보다 오히려 짧죠. 라식은 플랩을 만들어서 그걸 또 열고 또 그 다음에 또 교정량을 레이저를 하고 이중으로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한 번 레이저를 한 다음에 잘 분리해서 꺼내면 되니까 라식보다 시간이 덜 걸리죠. 라식이나 라섹에 비해서도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는 라섹 건가요? 수술 시간은 플랩, 그것도 라섹도 물론 플랩을 만들지 않으니까 라섹하고 비슷하게 걸린다. 비슷하게. 그럼 1시간 안에는 무조건 끝날 수 오셔서 있다. 검사하고 간단하게 들어가셔서 뭐 다음에 한 1시간 정도면 그날 수술을 완전히 병원에 왔다가 가시는 것까지. 이 시력 교정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만약에 내가 다시 눈이 나빠졌을 때 재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그 기본적으로 사람의 각막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재수술이 사실상 가능한가요? 스마일 라식에 있어서 현재 가장 지금까지 쭉 장점만 이야기했죠. 다 장점만 이야기를 했는데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단점. 그건 뭐냐면은 재교정을 할 때는 라섹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에요. 아, 스마일 라식으로 두 번째 수술을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교정하는 것보다 재교정을 할 때는 굉장히 조금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각막이 일단은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3디옵터, 4디옵터인 분이 다시 또 마이너스 3디옵터, 4디옵터면 똑같은 두께가 되겠지만 실제로 재교정을 하게 될 때는 마이너스 1디옵터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제거를 해야 되는 그 렌티큘이 너무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잡아서 꺼내기에 너무 얇아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재교정을 할 때는 표면에다가 라섹을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재교정을 하는 확률은 도수가 높으시다고 해서 또 낮다고 해서 실제로 라식이나 라섹에 비해서 저도 수술을 쭉 스마일을 하고 있지만 재수술을 하는 확률은 라식이나 라섹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뭐 라식, 라섹은 5%, 10%, 또 도수가 높으면 15%, 20%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스마일의 경우에는 실제 재교정 확률이 한 1% 정도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교정을 할 확률은 적지만 그러나 재수술을 하게 될 때는 또 스마일을 한 번 더 할 수는 없고 그때는 라섹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일에서 단점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장점밖에 없냐. 그럴 때 이야기하는 단점이 재교정을 할 때는 라섹으로 약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재교정을 하게 되죠. 이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비용은 어떤가요? 이게 라식, 라섹, 뭐 다른 시력 교정술들에 비해서 차이가 이렇게 좋아도 값이 서너 배 차이가 나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단점이 또 하나가 더 나오는데 계속 단점이 나오시네요. 갈수록 단점이 나오게 되네요. 장점만 잘 이야기하다가 또 하나가 이제 비용이죠. 수술 비용은 스마일의 경우에는 이제 라식이나 라섹보다는 뭐 적어도 한 2~3배 정도 수술 비용이 비싸죠. 그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실제로는 그 소모품이라고 해서 아까 수술할 때 그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린 것 중에 그 수술 받는 분의 눈과 그리고 비주맥스라고 하는 그 레이저 사이에 끼워지는 특수 렌즈가 있었어요. 그 특수 렌즈가 현재 그 렌즈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렌즈 값이요? 한쪽 눈에 하나씩 써야 되는데 그 렌즈 값이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렌즈 값이 양쪽 눈을 수술 받으면 실제로 그게 100만 원이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렌즈만의 값이 100만 원. 그 렌즈 값만 레이저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론 라식을 할 때도 특수 렌즈를 쓰긴 써요. 플랩을 만들 때. 그렇지만 이제 라식을 할 때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의 렌즈 값이 들고 라섹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수술 비용이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 값비싼 장비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하는데 또 들어가는 라식, 라섹만 하는 거에 비해서 스마일 수술을 했을 때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라식, 라섹에 비해서 스마일 수술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살짝 조금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뭐 스마일 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 뭐 모든 분에서 다 무조건 스마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라식, 라섹을 충분히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분에서는 라식, 라섹을 물론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일 수술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도수가 낮은 분들에서는 결과가 비슷하다고 봐도 되고 또 뭐 안전성도 비슷하다고 봐도 되는데 도수가 높은 분들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에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어긋나는 일이 거의 없이 예상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수 높은 분들에서 권할 수 있는 수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도근시인 분들은 좀 솔깃하셨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시 눈이 나빠진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 군이잖아요. 고도근시인 분들이. 그분들에게는 꽤나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절대 안전 이런 거는 없죠. 없지만, 이 세상에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심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폭을 좀 넓혀주신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직접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저걸 해야지 라고 선택하지 마시고 이것도 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알맞는 수술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알맞겠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눈 상태를 이제 의사와 잘 상의하시고 그거에 맞게 또 수술 받으시면 되고 또 수술 이후에 관리가 필요해요. 라식도 수술 이후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라섹도 또 특히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술 후에도 수술 받으시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안전하게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새로운 릴렉스 스마일,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고민을 한 가지 더 하실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어떠셨나요? 이 시간. 아주 재밌었고요. 즐거웠고 또 또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비욘디 통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